안녕하십니까.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계룡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계룡산의 갑사입니다. 여기 주변에 현판에 보시듯이 계룡갑사라고 되어 있어서 절의 이름만 보아도 가장 으뜸되는 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화엄 10차를 선정했던 이 화엄의 성지인 계룡산 갑사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탄어 스님이 말씀하신 간산사상이 특히나 이 계룡산 갑사에 많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룡산 갑사에 처음 들어와서 누각이 있고 이 뒤에 바로 대웅전이 있는 바로 중심되는 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주변에 특히 탄어 스님의 간산사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주변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주변은 다른 곳에 있는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이목을 끄는 계룡산 사상, 계룡산에 있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믿음과 신앙이 이곳에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요, 갑생 삼갑 법문계 하니 으뜸의 세계인 이 계룡산에 삼각을 만들어내서 이 계룡산 산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법문을 열었으니 간불연화 군자대라. 여기에서 이제 간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불이라고 하는 건 간방의 부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룡산 지역에 항상 우리 한국의 미래불이 용화정토를 만들어내는 미래불인 미륵불이 우리 간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간불의 그 연화대, 연화꽃의 군자대가 바로 여기에 있도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구는 대목인천 수대각인고, 이 크게 꿈을 꾸고 있는 인간 세상과 천상에 있는 세계에서 누가 큰 깨달음을 이루겠느냐 하고, 여기에 맨 마지막 구절은 수정봉탑 견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봉 꼭대기에 있는 탑이 열애를 보는구나. 여기에 그 계룡산에서는 갑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신흥함이라고 하는 아주 현묘한 부사이한 그러한 수정봉탑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위 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끔 방광도 하는 곳인데요, 그게 아주 명당으로 유명한 신흥항의 수정봉탑이 있습니다. 수정봉탑에서 열애를 본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계룡산, 한국의 계룡산인 이 간산에서 이 속에서 부처님이 나셔가지고 여기에서 미래세계의 부처님을 보신다, 이런 내용이 이 계룡산 갑사의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간방의 부처, 미래불은 우리 한국의 계룡산에서 세계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부처님이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의 신앙이 결집된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 갑사의 삼성각입니다. 여기 삼성각 주변에도 간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가 주변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구절이 개화위룡 갑천하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이 변해서 용이 되니 천하의 으뜸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벌써 계룡갑사라고 하는 이 사찰의 이름이 주변에 다 등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각장엄 호시방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각에 있는 칠성열애와 산신님과 독성님이 이 장엄하여 시방세계를 옹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룡산의 산신께서 이곳을 전부 옹호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산회운 강영상하니 그랬습니다. 이 간산에 운이 돌아와서 신령스러운 상서를 내려줄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산이 계룡산의 다른 이름을 간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련 스님이 만들어 놓은 삼국유사에 보면 오대산의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부처님의 사리를 전해받고 그 다음에 너희 나라의 간방에
명주 지방에 아주 명승지 훌륭한 풍수의 명당이 있으니 거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셔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듯이 거기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5대 산이 감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를 역학해서 감방이라고 하듯이 계룡산을 우리나라 전체의 산을 상징해서 계룡산을 간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타너 스님의 자가 간산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타너 스님이 계룡산 하카리에 자광사를 세웠던 인연이 다 그저 있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산에 운이 돌아오니 신령스러운 상서가 내릴 것이다. 앞으로 한국 땅, 이 땅에 새로운 운기가 돌아와서 그 기운이 계룡산의 그 수도로서 정신의 문화의 수도로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이 주련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은 만년명덕 천연향이라 그랬습니다. 만년도록 이 밝은 덕이 향기로운 그 향기를 온 세계에 떨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룡산 갑사에 있는 삼성각의 주련은 타너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간산의 기운이 우리 한국의 위대한 세계적인 그 기운들이 많이 이곳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많은 군자들이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이 땅에서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신원사의 그 중악단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에서 이어져 온 백두대간의 모든 산신들이 이곳으로 왕림한다라고 하는 제대산왕 강림도량이라고 하는 그런 현판이 옆에 중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명성황후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나서 명성황후가 이곳에 중악단을 설치했습니다. 북한의 묘향산의 상악단, 지리산의 하악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중악단을 계룡산 신원사에 설립하게 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의 중심, 지리적인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산으로 볼 때는 5대 산이 중심이 될 텐데도 이 계룡산을 중악이라고 한 것은 이 계룡산을 한국의 모든 산의 중심의 의미, 우리 정신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뒤에 있는 산이 계룡산 정상인 천왕봉이 되고요. 이 신원산은 중악단을 세우면서 본래 대웅전이 있었던 이 자리를 중악단으로 만들고 대웅전은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분들은 이 신원사의 중악단에 와서 계룡산 산신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이곳은 바로 계룡산이 이 한국의 모든 백두대간의 산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계룡산 국사봉 정상입니다. 향적산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저기 보이는 계룡산의 정상인 천왕봉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우백호가 되는 오른쪽 높은 봉우리입니다. 여기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곳에 올라와서 지금 현재 저 밑에 계룡대, 우리나라 3군 사령부가 있는 저 계룡대 지역을 저기를 수도로 도읍으로 정할까 논의한 국사를 논의했다는 곳입니다. 지금 저 넓은 땅들이 900만 평이 국가의 땅으로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 계룡산이라고 하는 이 곳은 저 천왕봉이라고 하는 곳에 닭 벼슬로 돼 있어서
한자로 임금 제자를 표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좌총용 우백호 봉우리가 전부 용으로 이루어져서 계룡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한국의 모든 산들이 이 계룡산으로 내려와서 이 백두대간에서 내려와서 속리산으로 왔다가 다시 역행해서 덕유산에서 역행해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거꾸로 올라와서 저 계룡산의 천왕봉을 만들고 다시 이렇게 태극으로 돌아서 흘러가는 형태가 되었고, 물은 말이죠, 거꾸로 해서 저렇게 계룡산 뒤로 돌아 가지고 금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산태극 수태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계룡산이 왜 힘이 있냐 하면 지리산으로 그 백두대간이 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거꾸로 올라와서 역류를 했기 때문에 산이 거꾸로 올라올 때 힘이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계룡산이라고 하는 곳은 예로부터 이 많은 도인들이 수행을 했고 수도를 했다는 장소입니다. 원래 저기 있는 계룡대가 있었던 장소는 신흥 종교, 무속인들, 도 공부하는 분들, 수행하는 분들, 많은 사찰과 암자가 결집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저곳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저곳을 이 국가에서 모든 저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비우고 삼군 사령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 넓은 땅이 국가의 땅으로 비어져 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이 계룡산이 한국의 정신문명의 수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하는 타너 스님이 계룡산에 대한 간산 사상을 펼쳤던 그 근본이 되는 지역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넓은 땅들을 언젠가 저 땅들을 활용하게 될 때 이 땅에 한국의 새로운 후천 세계의 정신 문명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룡산의 이 국사봉 정상에는 특별한 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말이죠, 남쪽 방향으로는 남두육성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동쪽 사면에 말이죠, 부처불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 면에는 북두칠성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것은 바로 여기가 계룡산이 예전부터 세상의 중심이다, 하늘의 별자리로 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있는 그러한 하늘의 별자리, 천상열차 분야지도의 현상에서 세상의 중심을 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예전부터의 믿음이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우리가 계룡산 갑사에서 보았듯이 간불이다, 간방, 동북방에 우리나라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미래에 우리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있듯이 동쪽 사면에 부처불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간불이라고 하는 거, 간산이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남쪽 사면으로 쭉 이어져 있는 이 용맥이 흘러가는 산은 바로 연산면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에서 배웠듯이 하나라의 여기 연산면이고 연산역은 간꾀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계룡산은 전부 이 간방이라고 하는 거, 간꾀라고 하는 거, 간불이라고 하는 거, 간산이라고 하는 모든 사상들이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사봉에서는 저 뒤에 보이는 이 천왕봉에서 계룡대까지 보이는 안에 있는 쭉 그 옛날에 신도안, 새로 도읍지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해자사향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남향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곳 이 국사봉 이 자락을 여러 번 오셨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우리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2021년 1월달 소설입니다. 눈 덮인 계룡산 국사봉인데요. 여기 양쪽에 보시면 이쪽은 북두칠성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하나 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쪽은 5 오자가 써 있고 저쪽에는 불화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쪽에 북쪽 사면에 있는 곳에 북두칠성이라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이죠. 1육수 2칠화 했듯이 이거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불, 그 다음에 이 동쪽 사면, 이 서쪽 사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오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새겨놨고 이쪽에는 그 금목수와 토 오행을 전부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국사봉은 계룡산에서 하늘의 별자리들과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설명들이 이곳에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한국 이 땅에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계룡산 신앙이 있는 곳,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들이 이곳에 나타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간방인 한국 땅의 간산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이 계룡산. 이 계룡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잘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사봉에서 많은 인물들이 탄생되게 될 것이고 이곳은 앞으로 미래에 한국의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시절 이련이 도래한다고 했던 타너 스님의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 향적산 국사봉 올라가는 중턱에 있는 향적산방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일부 선생이 정역 8개를 획계를 하고 1885년에 정역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장소가 그 정역 8개에 대한 그 책을 쓰신 이 향적산방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 바위가 그 거북바위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향적산방은 김일부 선생이 여기서 수도를 하고 머리 위에 계속 8개 괴상이 떠올라서 공부를 계속해서 정역을 써내려간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장소죠. 이후에 김일부 선생의 제자의 제자, 제전 제자인 학산 이정호 선생이 이곳에서 정역을 연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학산 이정호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여기에 찾아와서 이정호 선생을 만나기도 했다 그러고, 지난번에 강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정호 선생은 타너 스님을 굉장히 존경하여서 정역 책을 간행할 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기도 했던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런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곳을 보면은 뒤에 보시면 좌청룡이 확 감아주고요. 이쪽에 우백호가 있고 앞쪽으로 보이면 일자문석으로 안산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앞쪽에 책상과 같이 일자로 저렇게 안산이 있으면 소위 말해서 머슴도 벼슬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타고난 명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안산 뒤에 보이는 저 엄청난 뒤에 객산들도 이곳의 산세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전히 기도를 오는 분들,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 오는 분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퇴락해 있고 인적이 끊겨 있어서 이곳이 계룡산에서 정역이 생산된 세상에 정역이 출현한 장소인데 이렇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지만은요, 앞으로 틀림없이 정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벌써 40여 년 전에 이러한 정역을 세상에 강의를 하시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파를 하셨던 그런 선지적인 그런 안목을 갖추고 있었던 바로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이곳 향적산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계룡산의 무상사입니다. 이곳은요, 이 전 세계의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하셨던 숭산 큰 스님이 창건하신 곳으로 뒤에 옆에 보시면은 숭산 큰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스님의 제자분들, 스님들이 입적하신 스님들의 영정이 밑에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처사 때 화계사를 다녔습니다. 그때 숭산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앞으로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계룡산에 와서 참선을 할 수 있도록 계룡산의 국제 선언을 건립할 것이다. 창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법문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숭산 스님은 타너 스님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고 타너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그런 그 후배 스님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홍법원에서 계실 때 일본 동경대학에서 타너 스님이 일주일간 특강을 하실 때 그때도 만나셨고 미국의 홍법원 10주년 법문에서 타너 스님의 마지막 1982년도 영상 법회가 있었던 그 장면도 숭산 스님이 타너 스님을 미국에 초청해서 이루어진 법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너 스님이 항상 계룡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숭산 스님도 그 영향을 받으셔가지고 이 계룡산에 국사봉 올라가는 바로 입구 있는 곳에 이 좋은 곳에 무상사를 창건하시고 미래의 세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이 좋은 계룡산에 와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제선언을 창건하게 되셨던 곳입니다. 이 유서 깊은 곳은 바로 국사봉과 향적산방을 이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사찰이 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이 이 계룡산 엄사면에 국사봉 자리에 숭산 스님의 선언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 세계에 한국의 정신 문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숭산 스님 역시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계룡시 신도안면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산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의 정상인 천왕봉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우백후로 쭉 산이 연봉으로 이어져 있어서 저쪽 산 꼭대기가 바로 이 그 국사봉이 되는 장소가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좌청룡이 쭉 돼서 산으로 계룡산이 전체로 감아 돌아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육군, 해군, 공군의 사령부,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장소는 원래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함께 새롭게 조선의 도읍을 설립하려고 했던 바로 그 왕궁터인 신도안에 그 축조했던 그 주춧돌들이 여전히 계룡대 안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로부터 저 장소가 굉장히 명당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지난번에도 살펴보셨듯이 저기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간산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터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왔던 장소입니다. 타너 스님은요, 저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룡대 군부대가 있는 저 안에 장소는요,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남리는 원래 불암리입니다. 부처불자의 바위암자 불암리입니다. 원래 서울 한양은 유교를 중심으로 해서 왕조가 건립이 됐는데 불암사, 그다음에 불암산이 있는 부처바위가 조선의 도성 바깥에 쫓겨났다. 그리고 인왕산 부분에 스님이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인 선바위도 도성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의 우리 정신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이 신도안 쪽에 있는 이 계룡산의 이 터전은 부처바위가 안쪽에 들어와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는 불교의 정신 문화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우리 한국의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타너 스님은 모든 경전을 번역함에 있어 가지고 일본의 주석은 단 한 번도 인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것이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가 했던 말입니다. 앞으로 지구의 중심은 계룡산이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만 인용을 했는데요. 바로 이 터전이 신도안을 중심으로 했던 이 계룡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요 안에 계룡대 900만 평이 지금 군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 비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래의 큰 터전이 앞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터전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희유한 일이고,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계룡산 시대가 온다라고 했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현대의 한국의 아주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기 있는 그 계룡산 정상의 천왕봉을 말이죠. 일본 천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천왕봉이라고 하고, 원래 천왕봉이었는데, 하늘천자 임금왕자 천왕봉이었는데, 이 서울의 인왕산도 그렇게 했듯이 임금왕 앞에다가 날일자를 집어넣어서 왕성할 왕자로 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일자를 집어넣어서 천왕봉 내지는 날일자가 들어있는 천왕봉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저 이름을 빨리 바꿔서 창시개명이 아니라 창지개명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러한 일제 식민지 수탈 정책, 우리의 정신 문명까지도 수탈했던 그러한 것을 빨리 바꿔서 천왕봉이라는 이름을 빨리 회복하고 우리의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모든 분들이 이러한 장소가 비어 있구나 라고 해서 희망찬 미래를 예감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비구니 스님의 전통 강원 승가대학으로는 이 동학사가 운문사와 함께 가장 유명하고 활발한 교학을 연찬하는 그런 장소로 유명합니다. 근세에 고승이셨던 경어선사께서 이곳 동학사의 대강백으로 주석하고 계셨던 것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제자이셨던 망공 스님이 10대 초반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경어선사를 친견하고 스님을 따라서 천장사로 이 행자를 하러 다시 갔던 그런 일화도 남아 있습니다. 타너 스님께서는요, 1984년 갑자년부터 그 다음 갑자년이 되는 60년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계룡산에서 가장 학문을 연마하고 경전을 연찬하는 최고의 도량인 이 동학사에 비구 스님이 사시다가 이제 비구니 스님께서 이곳에 머무르게 되면서 주석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인연법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이 계룡산이 이 남녀가 평등하고 세상이 음양이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동학사의 이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학문을 연마하고 경전을 공부하시는 이 경안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동학사의 이러한 깊이 있는 학술의 전통이 미래의 역학에 의해서 비구니 스님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도 타너 스님이 미리 예견했던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동학사에서 보면은 이 주변에 전부 산으로 빽 둘러싸여 있고 안산이 있으면서요, 앞쪽에는 문필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필봉이라고 하는 것은 붓끝과 같이 생겼다 해서 안산에 문필봉이 있으면 공부나 학문, 학술에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양상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우리 전통적인 사상이 있는 것이죠. 네, 이곳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자광사입니다. 타너 스님께서 1969년에 창건하신
절인데요. 지금도 아주 탄어 스님의 유품도 남아 있고 스님이 모든 지필들을 화엄경 이후에 사교, 사집, 그리고 주역과 노자의 번역까지 모든 지필 활동을 하셨던 아주 이 계룡산 자락에 유서 깊은 자광사에 왔습니다. 탄어 스님께서는 이곳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집성사라고 이 서원터였습니다. 이 유생들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사당이 되었던 그러한 이 장소를 대전에 있는 한 병원장께서 이걸 사서 가지고 있다가 스님에게 권유하셔 가지고 스님께서 이곳을 직접 여기서 사서 창건을, 자강사를 창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대전 유성에 오시면 유성 온천이 유명한 걸로 알고 계신데요. 여기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이 날고 있다가 학이 날개를 다쳐서 어느 곳에 내려앉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곳 학하리에 내려왔다 그래서 학하리가 되고요. 유성 온천에 있는 따뜻한 물로 날개를 치료를 해서 다시 다 나서서 하늘로 날 수 있었다 하는 곳이 바로 이 유성과 이 학하리의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학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내려앉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탄어 스님은 이곳에서 집필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엄대학원을 세워서 이 계룡산 마지막 자락에 동양의 유불선 3교와 선과 화엄을 중심으로 한 이 동양의 정신 문명을 선양할 수 있는 큰 교육의 터전을 화엄대학원을 설립하실 것을 발언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록 성공하시지는 못했지만 스님의 예지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이 근처로 다 이주를 하고 새로 이 대학을 설립해서 들어왔습니다. 만약 그때 이 동양학의 전체를 아우르는 이 화엄대학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광사가 창건됐을 때만 해도 이 주변에는 전부 논밭밖에 없었고요. 굉장히 넓은 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신도시라고 할 만큼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탄어 스님은 항상 여기에서 글을 쓰실 때 추성봉하 장경각에서 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성봉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천문학에서 말할 때 북극성을 추성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가서 중심쯤에 가면 말이죠. 여기에 평지에 갑자기 평지 돌출한 별봉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지형물이 하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추성봉이라고도 하고 별봉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이 이름하여 북극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동아일보사의 그 인촌 김성수 선생이 그 집안에서 그곳을 사서 특별한 곳이라고 해서 사서 별장을 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중국에서까지 특별한 지형물이라 해서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랬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탄어 스님이 근데 추성봉이라고 썼을 때는 그 별봉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바로 이 계룡산 자락에 저 부분에 있는 계룡산을 우리가 그 국사봉에서 보았듯이 세상의 중심이다, 북극성이다라고 표현했던 것과 같이 중의적으로 쓰시지 않았나. 제가 연구해 본 결과로는 그러합니다. 별봉뿐만 아니라 계룡산이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했던 탄어 스님의 그런 생각과 정신이 이곳의 자광사에 녹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예, 여기는 자광사 1층의 조사전입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하남 스님과 탄어 스님의 영정을 모시고 있고 뒤에 이 앞뒤로 전부 탄어 스님의 보셨던 책들, 쓰셨던 책들 그리고 10만 장이 넘는 원고지 용지가 그대로 육필 원고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서적들을 보시면
타너 스님이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 모든 동서양의 모든 그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 탐독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스님의 훈장과 감사패 많은 그 유적들 남겨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이 자광사의 이 담장 불사를 했는데요. 원장시주라고 해서 무오년, 무오월, 무오일, 무오시에 원장 불사를 했다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스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맞추신 겁니다. 무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광명의 태양이 떠서 이 넓은 땅을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연월일시를 맞춰서 이 불사시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룡산 자락의 이 자광사에서 자비의 광명이 온 세상에 비춰서 미래의 어떤 그 밝은 광명이 이 세상에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님의 원력불사의 그런 자치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스님께서 계속해서 집필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분을 만나 주셨고 국사와 그다음에 우리 불교계의 큰 일들을 같이 담론하셨던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타너 스님은 이곳에서 해운거사라고 하는 아주 수락의 대가인 그분도 이게 누구나 오셔도 만나 주셨고 향적삼방에서 정역을 연구하셨던 학산 이정호 선생도 이 자광사에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타너 스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역학적으로 논의를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운거사라는 분은 중국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이 역학의 대가였는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해도 TV가 잘 없었는데요. 신문에 얼굴이 난 것을 보고 해운거사는 이분이 30대 중반에 세상을 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나이가 되니 대통령 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상을 뜨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학적으로 실력이 있는 분들이 타너 스님에게 전부 와서 역학을 함께 논의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수없이 많은 이 공부가 많이 됐다고 하는 분들을 타너 스님을 다 찾아와서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너 스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취사 없이 다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이 자광사는 타너 스님의 간산사상 계룡산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수도가 이전할 수도 있다. 부남리라고 하는 그 신도안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역사적인 그 신령스러운 장소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던 스님의 미래 예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되겠습니다. 타너 스님의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오대산 월정사에서 그 다음에 이 자광사에서 간방과 간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시고 우리의 발전을 기획하셨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대전에 오시면 꼭 이 자광사를 한번 방문하셔서 타너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